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여기 미국 뉴욕의 한인 찜질방입니다. 한국의 찜질방에 빠져 새벽부터 줄을 서며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찜질방에 한번 오면 끊을 수 없다며 극찬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보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아스트리드입니다. 평일에는 숫자와 차트에 둘러싸여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뉴저지의 한국식 찜질방을 찾는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제 찜질방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처음 한국 찜질방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한국인 동료가 자신만의 힐링 비법이라며 저를 뉴저지의 한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80나 하는 입장료도 부담스러웠고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했던 대학 시절에도 이런 곳이 있었다니 왜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죠. 특히 불안증막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9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온몸의 독소를 빼내다 보면 월스트리트의 스트레스도 함께 증발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찜질방의 매력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미심쩍어했지만 한번 체험한 후에는 저처럼 찜질방 마니아가 되더군요. 지금은 우리 팀 회식도 가끔 찜질방에서 하곤 합니다. 한국식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황토방에 누워 담소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팀워크도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찜질방의 민주적인 분위기입니다. 비싼 명품 옷도 화려한 직함도 모두 락커에 두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찜질복을 입은 채 평등해지죠. 얼마 전에는 우연히 옆자리에서 쉬고 있던 분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을 정도예요. 찜질방은 제게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의 전통 웰니스를 경험하는 곳이자 바쁜 뉴요커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이죠.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지만 찜질방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말이면 이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불안증막에서 시작해서 소금방, 황토방, 얼음방까지 순서대로 돌아다니는 제만의 루틴이 생겼어요. 중간중간 죽이나 식혜로 원기를 보충하고 때로는 책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쉬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찜질방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옥상 노천탕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마치 일본의 온천이나 북유럽의 사우나를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한국의 웰니스 문화가 이렇게 뉴욕까지 와서 자리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찜질방을 꼽을 정도가 되었네요. 바쁘고 각박한 뉴욕의 일상 속에서 찜질방은 우리에게 특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맨해튼에서 뉴저지행 셔틀버스를 타고 30분.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제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80라는 입장료를 듣고 망설였던 때가 무색하게 지금은 오히려 이 금액이 너무 합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국의 찜질방 입장료가 평균 2만 원 정도라는 걸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이 가격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닙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복합 웰니스 센터라고 해야 할까요? 스파, 레스토랑, 휴식 공간, 수면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죠. 맨해튼의 고급 스파들은 기본 트리트먼트 하나에 $200가 넘습니다. 호텔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시설도 하루 이용권이 $100를 훌쩍 넘기죠. 그에 비하면 찜질방은 훨씬 더 다양한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말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내곤 합니다. 12시간을 머물러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할 것이 많거든요. 아침에는 운동 삼아 수영을 하고 점심에는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오후에는 각종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몸을 데우고 저녁에는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급할 때는 이 시간만 들러서 불안증막과 냉탕만 즐기기도 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루 종일 머물면서 책도 읽고 낮잠도 자죠.
심지어 노트북을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한국식 찜질방이 뉴요커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찜질방 이용 팁을 올렸더니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80가 부담스럽다는 댓글에는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았죠. 하루 종일 머물 수 있고 식사와 휴식, 운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냐고요. 최근에는 회원권도 만들어졌습니다. 월 $300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주 3회만 와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죠. 저처럼 찜질방을 제2의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에요. 실제로 회원 중에는 맨해튼의 유명 변호사부터 브로드웨이 배우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찜질방이 단순히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80는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매주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이렇게 멋진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처음 불안증막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화씨 194도 섭씨 90도라는 숫자는 제게 공포 그 자체였죠. 뉴욕에서 15년 넘게 헬스장을 다니고 각종 스파를 경험했지만 이런 고온의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신 한국 할머니들을 보며 용기를 냈죠. 그분들의 조언대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 3분, 5분. 어느새 15분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불안증막의 매력은 한번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뜨거움이지만 차츰 몸이 적응되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운동 후나 과음한 다음날 찾으면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만의 불안증막 루틴이 생겼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로 몸을 식히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들어갑니다. 10분간 누워있다가 나와서 냉탕에 몸을 담그죠.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새로운 피부를 얻은 듯한 상쾌함이랄까요. 불안증막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온에서 땀을 배출하면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불안증막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후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불안증막 문화의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강렬한 경험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서로 부채질도 해주고 시간도 체크해주면서 생기는 유대감이 특별합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불안증막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제게 한국식 온찜질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좋더군요. 수건을 적셔서 복부에 올려두는 방식인데 소화불량이나 생리통의 특효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불안증막 전문가로 통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함께 땀을 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되곤 해요. 심지어 제 주치의도 이제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불안증막을 추천한다니까요. 미국의 피트니스 문화는 주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건강관리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순환을 돕고 자연스러운 치유를 유도하는 거죠. 요게 고급 스파를 운영하는 빅토리아 스털링은 한국식 찜질방의 인기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의 유명 스파 체인 대표인 그녀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식 찜질방을 저렴한 대중목욕탕 수준이라고 폄하했죠. 뉴욕의 고급 스파를 운영하는 빅토리아 스털링은 한국식 찜질방의 인기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찜질방의 식당에서 만난 월가의 금융인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의 첫 식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빅토리아처럼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목욕탕에서 밥을 먹는다니 뭔가 불결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첫 숟가락에 순두부찌개를 맛본 순간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뜨거운 국물의 맛은 그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메뉴의 다양성입니다. 순두부찌개부터 비빔밥, 삼계탕까지 정통 한식은 물론이고 라면과 떡볶이 같은 분식류도 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식혜와 수정과도 이제는 제 최애 음료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급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은 한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최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인터뷰를 읽고 찾아온 NYU 음식문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찜질방 식당을 극찬하셨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와 식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설명해 주셨죠. 특히 운동 후의 영양 보충이나 계절별, 건강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혜가 찜질방 메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후의 휴식도 특별합니다. 황토방에 누워서 보리차를 마시며 소화시키는 시간은 그야말로 꿀맛이에요. 빅토리아의 스파처럼 샴페인이나 과일 주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빅토리아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하면서 진정한 웰니스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찜질방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찜질방 레스토랑이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랍니다. 젊은 커플들이 찜질복 차림으로 김치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빅토리아가 말한 것처럼 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 된 거죠. 특히 주말 아침의 해장 문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뜨끈한 해장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증 맛과 냉탕을 오가며 숙취를 푸는 완벽한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어요. 최근 들어 찜질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NYU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주말 저녁이면 마치 캠퍼스 라운지를 옮겨놓은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찾아온 젊은이들이 찜질방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BTS 팬들의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룹을 지어와서 찜질방에서 BTS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한 BTS 팬클럽인 아미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RM이 브이로그에서 찜질방을 즐겨 찾는다고 언급한 후로 꼭 와보고 싶었다고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미국 투어 중에 찜질방을 자주 찾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찜질방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젊은 층의 유입은 찜질방 문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찜질방의 모습에 미국 청년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독특한 크로스컬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이곳만의 매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관심입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제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젊은 세대의 문화 교류 장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찜질방의 인기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어요. 뉴욕의 찜질방 열풍을 상세히 다뤘죠. 특히 기자가 24시간 동안 찜질방에 머물며 체험한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는데 저의 경험과 너무나 비슷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기사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찜질방이 새로운 소셜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열풍, K-팝의 글로벌한 인기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웰니스 문화까지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었죠.
패션 잡지에서도 찜질방이 힙한 트렌드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찜질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의 직원들도 한국식 찜질방에 빠졌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찜질방에서 치유를 찾는다고 전했어요. 실제로 테슬라와 구글 직원들을 목격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특히 인상적인 건 외국 언론들이 찜질방의 커뮤니티 문화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 찜질방은 세대와 인종을 넘어선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어요. 찜질복이라는 균일한 복장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지워버리고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죠. 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제가 4년 전 처음 찜질방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빨리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한국의 찜질방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본질은 지켜낸 성공 사례로 평가했죠. 이제 찜질방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뉴욕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관심이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드는 건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소통을 찾아 이곳을 찾습니다. 지난달 제 주치의가 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스트레스 수치도 크게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서 찜질방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최근 의학 저널에서 한국식 찜질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78세이신 할머니는 만성 관절염으로 매일 진통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수년간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오셨죠. 어느 날 저는 한국 친구에게 들은 찜질방 이야기를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결국 제 간곡한 부탁에 한 번만 가보시겠다고 하셨죠. 할머니와 함께 찾은 첫 찜질방 방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낯선 환경에 당황하시면서도 친절한 한국 이모님들의 안내로 조금씩 적응해 가셨어요. 특히 황토방의 따뜻한 온기는 할머니의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씩 저와 함께 찜질방을 찾으십니다. 놀랍게도 3달 만에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거의 드시지 않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황토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요. 실제로 찜질방의 치유 효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 할머니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언어는 달라도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친구분들도 종종 찾아오십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고는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특히 주말 아침이면 할머니와 친구분들이 3-4-5 모여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이제는 찜질방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제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찜질방을 다니면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불면증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특히 일요일 저녁에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찜질방을 제2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침 일찍 황토방에서 시작해서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몸을 데우시고 점심에는 꼭 순두부찌개를 드시는 게 할머니만의 루틴이 되었죠.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찜질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마치 이곳의 명예 직원이 된 것처럼 행복해하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찜질방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할머니에게는 약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뉴저지발 맨해튼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할머니도 저도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뉴요커들도 찜질방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도 감지됩니다. LA, 시카고, 보스턴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한국식 찜질방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제 찜질방은 단순한 한류의 한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웰니스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K-팝을 좋아하는 조카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찜질방에 방문했어요. 태블릿과 게임기에 빠져있던 10대 아이들이 미디어를 내려놓고 도란도란 앉아서 구운 계란을 먹으며 식혜를 먹더라고요. 세대를 넘어선 소통의 공간이 된 거죠. 아이들은 불안증막에서 흘린 땀만큼 건강해지고 황토방에서 나눈 대화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찜질방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는 유지하면서도 미국식 웰니스 요소들을 접목하고 있어요. 요가 클래스가 열리고 명상 프로그램이 생기고 때로는 건강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문화의 퓨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설렙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도 찜질방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신건강학 의사가 쓴 칼럼을 보았는데 찜질방 이용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의 찜질방 경험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찜질방을 좋아하는 구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경험했던 찜질방 내용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댓글로 쌓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찜질방이 미국에 온 건 시대의 필연이라고요. 디지털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이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준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찜질방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모든 도시에 찜질방이 생기고 마치 스타벅스처럼 일상적인 공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때도 여전히 이곳에는 한국 전통의 정이 살아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찜질방이 가진 특별한 매력, 바로 그 따뜻한 정이야말로 변하지 않을 본질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이 되니 찜질방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찜질방은 건강에도 좋고 밥도 먹는 문화의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가기에도 참 좋죠. 이토록 한국의 문화에 빠지는 외국인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